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연금 개혁. 개혁이란 단어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연금 개혁이란 이름으로 여야가 어쨌거나 합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윤 대통령의 의지, 뜻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보기에 따라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상봉기가 어쨌거나 이걸 주도했다라기보다는 여야가 밀어붙인 상황이 됐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게 굳이 따지자면은 야합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합에. 이번에 이걸 보면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모수개혁이라 그러죠. 모수개혁. 윤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모수개혁이 아니고 구조개혁입니다. 구조개혁. 우리 언론 지금 나와 있는 헤드라인을 쭉 읽어보면 최상목 연금 모수개혁 뜻깊다. 국회에서 구조개혁 이끌어내길. 그러니까 구조개혁은 아직 못한 거예요. 대통령의 뜻은 원래 구조개혁이었거든요. 한 방에 다 하는 걸 원했습니다. 모수개혁 플러스 구조개혁까지 다 하는 걸 원했는데 미봉책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도 이제 여야가 그동안 워낙 합의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이런 거라도 해주니까 모처럼 어쨌거나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그런 평가는 가능하지만 글쎄요. 자, 아무튼 모수개혁 그러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연금 시스템을 바꾸는 그 구조개혁과는 달리 숫자만 바꾸는 거죠. 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을 모수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났는데, 이후에 이제 정치적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개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직장인 같은 경우에서는 통상 한 월 6만 원 더 내고 연금으로 월 9만 원은 더 받는다라고 합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더 내고 월 9만 원 더 받는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고 연금 내는 돈이 8년에 걸쳐 9%가 13%로 늘어나고 그리고 기금 소진 최대 15년을 늦춘다. 이런 거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주요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요. 월급 309만 원인 사람은요. 여기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 2,707만 원을 더 내고 2,707만 원을 더 내고 2,170만 원 더 받는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헤드라인을 뽑아놨네요. 월급 309만 원 신규 가입 시에 2,707만 원을 더 내고 2,170만 원 더 받는다. 2,707만 원 더 내고 2,170만 원 더 받는다. 첫째 아이부터 출산 혜택을 이제 받게 된다. 총 수령액은 787만 원이 늘어났다. 자, 얼핏 보면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제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기금 혹은 연금을 관리하는 그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요한 중도층 세대 혹은 정치적 그 캐스팅 보트가 된 2030 이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월급 309만 원 30대가 25년 가입된 25년 동안 가입하게 되면 11만 원 더 내고 6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더 받는다. 여러 가지 이런 헤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연금 계획에 대해서요. 2030 그리고 그 위에 4050 이들의 이제 생각들이 어떠냐가 참 중요한데 20대들은 아직 이제 대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직장인들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온도차가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거나 30대, 40대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통상 30, 40 세대를 하나로 묶기는 어렵지만 이 연금 계획에 관해서는요. 그들의 입장이 또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40 세대 등 여야
83명 연금개혁 반대 기권 청년 희망 빼앗았다 이러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연합뉴스발 헤드라인이네요. 기성세대 양보안이 모두 빠졌다. 여기서 말하는 기성세대는 50대를 말하죠. 이거는 임시변통이다. 여당 의원 절반 넘게 찬성 안 했다. 저는 이 찬성 안 하는 게 윤 대통령의 뜻에 가깝다라고 보거든요. 자, 노동계 출신 야당 의원들 당초 대비 소득 대체율 하향 조정에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서로 불만족한 상태로 궁여지책 혹은 임시 변통 수준으로 소위 이제 모수 개혁이라는 것을 숫자 노름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아무튼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 등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쨌거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2025년 3월 20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 혹은 기권했고요. 여당에서는 30대 의원들인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조지현 의원과 40대 정희용, 진종호 의원 등을 중심으로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60대인 윤상현, 김도읍, 박태출 의원 등도 동참했고요. 나경원, 안철수, 한기호 의원 등은 기권했습니다. 자, 우재준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이날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자동 조정 장치 등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안들은 모두 빠졌다. 민주당의 목리로 변경된 오늘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맹비판했습니다. 진종호 의원은요, 이번 합의는 민주당의 고집으로 43%의 소득 대체율이라는 커다란 짐을 미래 세대에 지었다. 이렇게 이제 지적했고요. 박정훈 의원, 젊은 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기성세대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연금 개혁 합의안에 반대한다. 86세대의 표만 보며 미래 세대로부터 희망을 빼앗고 있는 민주당의 압박에 정부와 우리 당이 굴복했지만 저까지 거기에 동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경우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56명이 기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청년과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주로 반대 기권표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부담을 증가한다는 취지와 소득 대체율을 당초 주장보다 낮춰 합의함으로써 노후 소득 보장이 약해졌다라는 그런 어떤 지적도 있죠. 자, 민주당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의원 등 3명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고요. 김동아, 김한규, 민홍철, 모경종, 박홍배 의원 등이 기권했습니다. 전용기, 김동아, 모경종 의원은 30대, 이소영, 장철민 의원은 40대라고 하죠. 그래서 3040대의 격렬한 반대를 지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50대들은 뭐 그나마도 뭐 만족한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덜 비판적이에요. 50대는. 자, 이것 때문에 말이죠. 통상 4050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묶임, 그 그룹이 있잖아요. 거기가 나름대로 그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분열이 될 수도 있는 거대 이슈죠, 이게. 자, 어쨌거나 이거는 임시 변통은 되겠지만 국민연금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는 해결되지 않고 조금 더 어린 2030 세대에게 다시 그 책임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사실에 부합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국노총 출신인 박홍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권을 했네요. 민주노총 출신인 진보당 윤종호, 전종덕, 정혜경 의원 등은 또 반대했고요. 자, 이 중에서도 박홍배 의원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 막바지 시민 공론화에서 뜻을 모았던 소득 대체율 50%, 보험료율 13%에서 많이 벗어나 시민들의 실망이 크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이 박홍배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죠.
자, 아무튼요,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들 사이에 격렬하게 찬반 토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위원장을 지낸 주호영 현재 국회 부의장, 이 사람은 이번 개혁안은 여전히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고 완전하지도 않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향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30대인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군안대행 겸 원내대표군요.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틀어 쓰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폰지 사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고 하면서 폭탄 돌리기,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 출신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이 사람은 내야 할 보험료는 대폭 인상하고 받는 연금은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공적 연금은 저연금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커졌다. 거대 양당이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국민들의 요구를 배신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요, 상단에 걸려 있는 순공감서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젊은 시절엔 화염병 던지고 반미 반일 외치다 50대를 말합니다. 이제 은퇴 시기 다가오는 똥86을 위한 연금 개혁, 미래 세대가 죽든 말든 이런 게 있고요. 민주당 영감들 젊었을 때 술 먹고 노동가 부르고 화염병 던지고 놀다가 이제 나이 드니 더 편하게 놀고 저승 가시겠다? 참 너희 같은 어른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젊어서 놀고 늙어서 놀고. 그리고 뭐든지 민주당 반대로 하는 게 옳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장난 집어치워라. 안 내고 안 받겠다. 안 그래도 힘든 젊은이들 더 힘들어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압도적으로 비판적인 그런 반응이 대세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모수개혁을 하려고 안 했어요. 윤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하려고 그랬죠. 구조개혁.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최상봉이가, 뭐,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권성동, 권영세, 그리고 이재명 이들이 야합을 했다라고 봐야죠. 이재명한테 놀아난 것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이재명이가 요즘 혼자서 나홀로 대선 노름을 하고 있잖아요. 대선 주자 노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을 또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토요일에는 세계적인 스캅 이스라엘 국적자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을 또 만나서 뭔가 또 쇼를 한다 그래요. 등등등. 자, 아무튼 이재명이 왜 이렇게 하느냐? 나이 든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재명의 계산이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쪽을 지지하는 여성들은 이런 데 대해서 반응이 좀 약해요, 원래. 남성들이 더 이렇게 발빠른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2030, 40 기준으로도 이재명으로서는 손해 안 본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표로서는. 다만 자신들의 약점인 50대, 60대 이상을 겨냥해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가면은 진짜 기금이 고갈될 이제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진단이 나오게 되면 지금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60대 이상에 대해서도 뭔가 칼질이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죠. 그 연금 관리를 잘해서 뭐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막 이러면 또 몰라도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거기까지도 나중에는 거론이 될 겁니다. 지금은 표 때문에 그런 것을 그 정치권에서 감히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50대들한테는 유리하고 30, 40에게는 불리하고 20대도 마찬가지죠. 20대, 30대, 40대들에게는 불리하고 내려갈수록 더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손자 간 빼먹고 아들 간 빼먹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어떤 그런 해법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2030의 입장을 전달하는 어떤 글 하나를 제가 봤는데요. 요거 짧은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당초 제시된 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 대폭 인상시키되
청년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막기 위해 50대 이상은 연간 1%씩, 40대는 연간 0.5%씩,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50대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전 세대가 8년간 매년 0.5% 인상으로 통일되어 버렸고, 이로 인해 2030 세대는 4배에 달하는 부담을 지는 반면 50대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20대도 50대도 오르는 비율 똑같아서 20대만 평생 더 낼 예정이다. 내는 기간이 훨씬 길잖아요. 20대는, 30대들은. 그래서 이게 아주 불평등하다라고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30 세대는 좌우로 나뉘어서 싸울 때가 아니다. 소위 지금 50대들 똥팔육이라 그러죠. 저들과 싸우자, 맞서 싸우자. 여기에는 40대들도 다수간 2030에 이렇게 동의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지적합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 그러면은요, 제가 볼 때는 굳이 따진다면 이재명에게 유리한 겁니다. 조금 더. 그리고 이거는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완전히 이제 굳어질까? 대통령이 만일에 직무 복귀한다 그러면은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빼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 댓글 보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 만일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요? 대통령 100% 복귀합니다. 기각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자,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은 이 모수개혁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삼지 않겠나? 구조개혁을, 모수개혁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그동안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완전한 연금 계획이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